다음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마케팅 조사를 위한 표본 추출 방법과 관계가 깊은 것, 마케팅 조사에서의 표본 추출 방법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께 제가 표본 추출 방법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표본을 추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집단이 이렇게 있다. 세모, 세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있다. 이 중에서 요 놈 하나를 뽑아내는 게 표본 추출이죠. 그런데 이걸 뽑아내는 방식에는 우리가 확률적 표본 추출 방식이 있고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식이 존재해요. 현실에서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는 확률적인 것보다 비확률적 표본 추출이 더 많이 사용돼요.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종로구에 거주하는 20, 3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왜 종로에서 했어요? 차이가 편하니까. 왜 20, 30대? 저 같은 40, 50대들은 뭐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는 20, 30대가 그 지역에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식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편의 표본 추출 방식. 편의 표본 추출.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판단하기에 그게 대표성이 있다. 판단 표출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당 표출 방식이 있는데 이 할당 표출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에 확률적 표본 추출 방식에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 제목상으로 보면 비확률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단순 무작위는 제목으로는 비확률 같지만 뭐냐면 얘네들이 동일한 뽑힐 확률 값을 미리 주고 나서 무작위로 뽑아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 무작위 표출은 확률적 표본 추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확률적 표본 추출을 이 단순 무작위를 시차를 두고 여러 번 하면 이거를 체계적 표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층화 표출이라는 게 있고 군집 표출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순 무작위 체계는 제가 설명드렸고 층화, 군집, 할당 표본 추출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모 집단 자체를 소그룹화 시켜서 표본 추출하는 거예요. 모 집단을 소그룹화 시켜서 편의 표본 추출한다. 그러면 할당 표출이 되는 겁니다. 모 집단을 소그룹화 시킨 다음에 단순 무작위로 뽑아내면 군집이냐 층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군집과 층화는 우리가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 다시 한번 요걸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대로 표현할게요, 제가. 이렇게 동일한 애들로 묶어서 이 중에 얘를 단순 무작위로 이렇게 뽑아냈다. 그럼 이게 뭐다? 층화 표출이 됩니다. 이렇게 묶은 다음에 여기서 편의 표출을 했다. 그럼 이게 할당 표본 추출이 돼요. 근데 묶는 방식이 틀려지는 거예요. 상이한 애들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려서 근데 요 A 집단하고 B 집단의 성격은 똑같아지겠죠. 그러면 요 A, B 중에 B만을 전체를 통으로 뽑아낸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군집 표출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마케팅 조사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파트예요. 어려운 파트인데 뭐 요 표본 추출 방식 같은 경우는 시험에 아주 자주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고마운 파트예요. 요것만 딱 알아두면 돼요. 요것만 딱 알아두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볼게요. 모집단이 서로 다른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집단에서 필요한 만큼을 단순 무작위 표집을 한다. 그럼 여하튼 간에 확률적 표본 추출 방식이겠네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거나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진 동아리 등에서 원하는 만큼의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를 예를 든다 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모집단을 지금 하위 집단으로 모집단을 소그룹화 시킨 다음에 단순 무작위로 뽑아냈는데 동일한 애들이 아니라 다른 애들. 그래서 집단 내에는 동일한 애들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니까 층화 표본 추출 방식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정리를 내려보시면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확률적 표본 추출 방식의 대표적인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사 대상에 각각의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뭐 난수를 발생한다. 그래서 난수표를 활용해서 동일한 표본 추출 확률 값을 미리 주고 나서 무작위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집 표본 추출은 모집단을 기존의 지리적 구역 또는 행정구역 등으로 구분해서 하나의 집단 클러스팅을 해주는 거죠. 묶어놓은 거죠. 묶어놓은 거. 그래서 뭐 요런 애가 있는데 A 집단, B 집단. 그럼 A 집단과 B 집단의 성격은 동일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애들이 존재하는 이런 형태로 뽑아내서 요거 하나 통째로 뽑아내는 게 뭐다? 군집 표본 추출이고 요때 뽑아낼 때 A, B 중에 선택할 때는 단순 무작위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군집 표본 추출 자체도 뭐다? 확률적 표본 추출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당 표본 추출은 모집단이 갖는 특성의 비율에 맞추어서 표본을 추출하는 거예요. 특성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세모인 놈들, 동그라미인 놈들, 네모인 놈들끼리 묶어놓고 이 중에 하나씩 어떻게 편의 표본 추출하면은 이게 우리가 편의 표본 추출하면 할당 표본 추출 형태가 되니까 이 할당 표본 추출은 뭐라 여러분들?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단 표본 추출은 뭐 대표적인 비확률적 방법으로 자기 판단 아래서 그걸 선택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답은 정확하게 4번만이 맞는 답으로 우리가 판단 내려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